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가 나게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는, 또 갈등이 해소가 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리포터 박민정입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토지 수용 보상 소송을 비롯하여 경매 및 부동산, 가사소송, 행정 및 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시는 장영하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 최고의 변론으로 신뢰를 주는 법무법인 디지털, 약자의 편에서 최선의 서비스로 성남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법률적 지지자 장영하 변호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20여 년간의 법조인 생활로 풍부한 지식과 또 식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말씀에 앞서서 대표로 계신 법무법인 디지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디지털은 경매와 부동산 소송, 형사, 민사, 행정소송까지 폭넓게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전문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지 보상 소송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그린벨트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헌법 소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서울, 화성, 위례신도시, 고양, 의정부, 파주, 양주 등 수많은 토지 수용 보상 소송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은 편입니다. 토지 보상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공익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요. 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SH공사, LH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에서 두 사람의 감정사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한 사람의 감정사를 선정해서 그 세 사람의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을 평균해서 협의 매수에 응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협의 매수에 응하게 되면은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SH공사, LH공사 이런 데서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에 그 토지를 수용 재결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가 두 사람의 감정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 감정사들의 감정 평균 가격에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가 수용 재결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그 수용 재결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든지 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돈을 받을 때 이 일을 유보해 놓고 돈을 받게 되면은 그 수용 재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일을 제기하든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이 일을 제기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회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 재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재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또다시 보상금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각 요청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협의 매각 가격 요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게 되고 그 수용 가격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들게 되지 않을 때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토지 소유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장해야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낮게 됐는지 어떤 것을 지적해야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제가 적절하게 알맞게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 일반적인 토지 수용도 재결 합의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수용은 더욱 까다로울 듯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수용,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또 관련 쟁점이 무엇인가요? 네, 저희 소송 당사자들 중에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린벨트로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또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이 되는데 그린벨트로 싼 값에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아니다. 이거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게 옳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받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린벨트인 상태와 그린벨트 아닌 상태의 토지 가격은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1%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토지 가격이 1억이면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에서 토지 가격이 1억 7,100이나 나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는데 토지 가격 10조를 예상을 잡았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을 해야 되면 17조 1,000억 원, 7조 1,000억 원이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에서 보상받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상 부당합니다. 당초에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는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를 수용하는 것이 도심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짓고 공공시설물 짓고 한마디로 말해서 도심의 확산을 용인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 목적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으로도 당연히 정당한 국민의 재산권, 토지 소유권을 재산권을 보장해 줘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헌법상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법률상 정당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서 수용하는 경우에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이고 헌법상 국민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맞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법 원리에 맞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고 헌법 원리에 맞기 때문에 반드시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에서 보상받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국가를 상대로 군 의문사 소송에서 승소하셨고 MS사에 대해 제품 결함에 대한 고발을 하기도 하셨는데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신지 20여 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때문에 검사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저 장영하 변호사 당사자들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소송 대리하거나 변론을 하는데 뭐 저렇게 자기 사건처럼 직접 자기 일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는 검사님들이 계셨고 또 일부 검사님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주변에 친인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런 변호사 선임하면 내 일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만족하지 않겠냐 해서 검사님들 사이에 한편에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힘들게 한다 한편은 잘한다 이래가지고 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살인사건을 변론했는데 1심에서 피의권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후일담으로 그 재판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배석 판사님들은 살인사건을 어떻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주느냐. 그런데 그 재판장님께서는 장영하 변호사 정말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진실인 것 같고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사안도 그렇게 살인사건이긴 하지만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바가 있고 합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요. 그러나 1심에서 살인사건이 집행유예 석방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고 최대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변호사님의 열정이 느껴지고요. 또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보상에 있어서도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디지털의 향후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억울한 일 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보고 저녁 늦게 밤중에도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토지 보상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린벨트 수용함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받는 것이 헌법에도 부합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로 보상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저희 법무법인 디지털은 다른 변호사님들과 직원들 모두가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과상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일을 잘하는 법무법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성남에서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법무법인으로 갖고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뜻하고 올곧은 성품, 20여 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장영하 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지털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